오마이뉴스 경북 지역 조정훈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 기자입니다. 네, 우리 조 기자님 이번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국민의힘 네, 경선으로 치러지게 된 배경에 권영진 의원이 판을 깨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 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보통 경선이 아니라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권영진 의원이 합의 추대도 좋지만 어쨌든 경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판을 깬 겁니다. 어허. 실은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12명이 모였어요. 9명이 모였는데요. 예.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12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 권영진 의원과 또 이인선 의원 이 두 사람을 빼고 그리고 또 김성수 의원이 있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9명이 모여서 이인선 의원으로 시당위원장을 합의 추대를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권영진 의원이 합의 추대 안 된다. 경선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판을 깬 거죠. 예. 아니 근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몇몇 국회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사실 권영진 의원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다선 그리고 나이 이걸 따져서 하는데 예. 이인선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이나 둘 다 재선이거든요. 재선. 예. 예, 재선이고 나이는 이인선 의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인선 의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예. 이인선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서로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된 거죠. 예. 이인선 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초에 이인선 의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2년 만에 그만두고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인선 의원은 실은 1.5선이죠. 그래서 권영진 의원은 이인선 의원은 1.5선이지 않느냐. 예. 나는 18대와 22대 두 번 당선을 됐으니 나는 2선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였죠. 아, 계산법이 조금 독특한데. 네, 그렇죠. 권영진 의원 기자회견 현장에서 우리 기자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더니 좀 황당한 대답을 했다는 게 이 부분입니까? 추가로 더 있나요? 이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 그 전날이었죠.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를 출마를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갔던 45명의 의원들도 예. 혁신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럼 권영진 의원도 그때 당시에 갔기 때문에 혁신 대상이 아니냐. 예. 혁신 대상인 사람이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 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진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었고 또 구속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경호처와 경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무력 충돌이 우려됐기 때문에 예. 이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만 결과적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경험을 했던 대통령을 비호했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인선 의원도 어제 오후에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네, 그랬더니 이인선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막으러 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법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은 소신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구시당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아마 좀 이례적으로 다투는 문제,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문제가 가장 아마 좀 주된 내막 아닐까 싶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지금 대구 경북 보수 내의 지역의 그 세력 구도나 또 차기 총선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계시는지 분석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권영진 의원이 공약을 한 게 좀 독특했는데요. 예.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반성도 없고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혁신을 보수인 대구에서부터 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 대선 백서를 만들지 못한다면은 대구에서 대선 백서를 만들고 반성문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인선 의원은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코로나도 하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권영진 의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좀 자기가 그 다음에 3선이 된다면 다음 대권을 노려보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굳이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자기 지지 기반을 좀 더 넓히는데 뭐 좀 더 이 대구시당 위원장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TK 상황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테니까요. 우리 조 기자님 더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또 따끈따끈하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